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잘 계셨어요? 오늘 이런 훌륭한 행사가 있다는 걸 사실 제가 잘 모르고 왔어요. 그냥 강의 하나 해달라고 해서 강의 하나 하면 되는가 보다 하고 왔더니 오늘 뜻깊은 밤에 저도 초청돼 왔다는 게 자랑스럽고 오랜만에 고향을 또 이렇게 와서 좋은 공기 마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김영홍 회장님 정말 수고하셨고 우리 고성의 상공인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아까 몇 분 말씀하셨지만은 기업인들, 상공인들 참 어렵습니다. 뜯어먹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간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규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 고성 같은 데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조금 큰 도시에 가면 기업인들이 전부 외국 가서 살라고 다 때려치우고 그러면 간들 요즘 노조 때문에도 못 살겠다고 그러고 나는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애국자다. 저같이 정치 오래 한 사람은 기업인들 보면 스스로 좀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기여했는가. 우리 기업인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 나라가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왜 이 나라에는 다시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남아에 가보면요. 여러분들 뭐 다 느끼시겠지만 어느 나라를 가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30년 전에만 해도 너희보다 더 잘 살았다. 40년 전에만 해도 너희보다 잘 살았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처절한 전쟁까지 겪었으니까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박정희라는 지도자가 없었으면 그 나라나 이 나라나 뭐가 달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를 바꾸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최칠관 회장님, 송무성 회장님 다 어릴 때 가난하지 않았던 사람 손을 한번 들어보죠. 가난한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는데 지금 얼마나 우리 잘 먹고 잘 삽니까? 이게 누구 덕이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월남전에 가서 피를 흘리고 중동의 사막에서 밤잠을 설치고 서독에서 그 지하에 광부로 들어가고 또 시체를 닦아주는 간호사로서 활동하고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러나 고성은 희망을 갖자. 나는 우리 이상근 고성군수가 CEO 출신이라는 데 대해서 대단히 희망을 가집니다. 기업을 해본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내가 국회에서 기업인 출신 정치인들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고성에 희망을 가고 우리 최월석 군의회 의장은 이번에 제 강연 온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 밑자료를 참 달라고 해가지고 몇 차례 잘해주고 도와줬는데 고성 군의회와 그리고 그 군의원 여러분들이 고성군과 합심 협력해서 이 고성군을 발전시켜 나간다. 저는 서울에 든 어디서든 여러분들 아주 쌍수로 박수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원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미리 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걸 준비를 고성에서 이런 요청을 하다니 하고 제가 이렇게 듣기 때문에 준비를 꽤 했어요. 또 제가 이거 기업 경제 쪽 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최월석 의장이 칼라 프린트 되면 좋겠다더니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인쇄해가지고 칼라 프린트 잘 안 해주는데 비용도 많이 나갔어요. 자, 대한민국 이 고성만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고성인데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징조가 좋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견해를 달리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몰고 가야 되는 이런 적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후에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지금 대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 보시면 알 것입니다. 100년 후, 정확하게는 지금부터 98년 후에 대한민국 인구가 2천만이야. 3분의 1입니다. 어떤 사람은 1200만 된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면 나라로서의 경쟁력 자체가 없어집니다. 뒤에 나오겠지만은요, 지난 16년간 역대 정부, 뭐 이쪽 정부든 저쪽 정부든 어느 정부 다 이 정권 저 정권 다 포함해서 지난 16년간요 무려 인구에만 271조 9천억 원을 썼어요. 세계에서 저출산 해결하겠다고 가장 돈 많이 쓴 나라가 대한민국, 가장 실패한 나라가 대한민국. 그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누구 탓입니까? 책임 이태원식으로 물을까요? 세월호식으로 책임 물을까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도 나라가 곧 없어질지, 사람 없으면 나라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주 이런 심각한 위기에 왔다 하는 걸 우리가 아주 처절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요, 뒤에 그 2번이라고 있습니다. 중장기 비전을 상실했다. 그 중에 내가 한 줄 딱 썼습니다. 매 5년마다 정권이 교체됩니다. 이 헌법이 이대로 있는 한은요, 대한민국 경쟁력 다 상실합니다. 저는 정치가 전공이기 때문에 이 얘기 내가 길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한 줄로 요약합니다. 매 5년마다 정권이 교체되는 나라가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무슨 중장기 계획이 실천이 되겠어요? 대통령 바뀔 때마다 확확 바꾸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인데 이 위기를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이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밑에 지도, 이게 지금 다행히 적게 나와서 다행입니다. 크게 나오면은요, 소멸될 위기, 경상남도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유감스럽게도 내 고향 고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 정부 돈 많이 부었다 그랬죠. 그러면 또 가장 대표적으로 실패한 게 저출산 정책과 더불어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이었습니다. 뭐 지역 균형 개발이다 뭐다 하면서 여러분 다 기억할 겁니다. 저출산 세계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수도권 완화 세계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역대 정권 모두가 노력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얘기만 제가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경각심만 가지면 됩니다. 지금 수도권 완화하겠다 해놓고, 네? 지금 수도권이라면 여러분 아시죠? 어디입니까? 서울, 경기, 인천. 여기서 수도권이 인구의 50%가 넘어요. 지금 11% 되는 영국에서도 수도권 이제 집중 완화 굉장히 떠들고 있어요. 수도권이 11%예요. 프랑스 많다고 야단인데 18%예요. 도쿄를 중심으로 한 이 수도권 면적은 우리 경기도 인천 합한 것보다도 일본 수도권이 더 넓어요. 28%. 대한민국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역 균형 발전 뭐 얼마나 하고 떠들고 예산도 말이야. 얼마입니까? 150조 가까이 집어넣었어요. 학자에 따라서는 200조 이상 들어갔다고 하는 주장도 있었는데 내가 중간치를 채택한 거예요.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작년에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 8월에 발표된 책자가 있어요. 제가 직접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1000대 대기업 중에서 751개, 75%가 수도권에 있어요.
매출의 87.8%, 매출의 88%가 서울, 인천, 경기에 있는 1,000대 대기업에서 일어나고 있어. 얼마야? 경남은 부산보다 조금 낫죠. 이건 제가 써놨는데 경남은 1.9%, 부산은 1.2%.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구나 경남에서도 고성에, 경남 하면은 어딥니까? 뭐 양산, 김해, 그죠? 창원, 진주, 이러는데 이 고성에서 기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애로가 얼마나 극심하다 하는 걸 좀 대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을 어떻게 살리느냐? 고성에서 지방 살리기, 지방 전체를 살리자. 이건 아마 무리일지도 모르겠지만 고성은 좀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앞에 요 칼라 지도 있지만 경남에서 소멸 위기 1번이 고성이다. 그럼 고성 어떻게 살리겠느냐? 여러분 노력 안 했습니까? 수없이 노력했어요. 나는 전임자들도 전전임자들도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근데 안 돼.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는 계시겠지만 막 한두 가지 새로운 방안을 곁들여 제가 제시를 합니다. 고성 49,913명 22년 10월 31일 이래가지고 내가 보냈더니 최월석 의장이 바로 메시지가 왔어요. 12월 13일 현재로 5만 명 돌파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 고성이 5만 명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까 우리 점심 때 했던 우리 이 회장 이름이 뭐예요? 이호 회장. 그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또 5만 명 하는데도 고생했다 그러는데 참 눈물겹습니다. 5만 명이라는 게요. 근데 이건 솔직히 일시적인 거고 좀 더 우리가 구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예산 한번 보십시오. 고성이 5만 인구에 예산이 8천억이에요. 근데 내가 정치적으로 오래 저 국회의장까지 배출한 부산 영도는 인구 10만 명인데 여기 3천억? 한 3,700억 정도인데 고성 많죠? 고성만 많은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또 예산상의 어떤 그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은 구가 집행하는 돈은 적고 시가 집행하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고성의 군수 또 국회의원, 군의원, 도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이 정도 많이 옵니다. 다른 군의 인구 비례하면 고성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고성군에서 많이 노력을 했다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소 갔다 오느라고 이 신발에 막 흙이 묻어가지고 비가 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여기 오는데 또 여러분들한테 신사숙리 앞에 뭐 구두 보일까 해서 내가 숙소에 가서 내가 막 씻고 닦고 해갔는데도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왔는데 오늘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사천공항도 못 올 뻔 해가지고 부산으로 비행기를 김해공항 내리는데 비행기를 또 샀다가 또 사천공항이 된다 해서 사천공항에 왔더니 김포공항에서 또 1시간 반을 기다려가지고 아주 힘들게 왔습니다. 저는 어디를 갈 때마다 고성 사람이라는 이게 딱 이마에 쓰여져 있는지 무한고성 사람이라는데 사실은 제가 77년의 인생 중에서 고성에서는 딱 만으로 12년을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중학교부터 부산을 갔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몸이 약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제일 하고 싶고 가고 싶었던 게 수학여행인데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아니 중학교 때도 제가 수학여행을 못 갔는데 그때만 너무 아파. 어때? 그래서
우리는 그때 졸업식을 하고 중학교 시험을 쳤어요. 요즘은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졸업식을 하고 이제 시험 치러 부산에 시험 치러 가면서 나는 기차라는 것을 처음 봤어요. 부산에 있는 요즘은 없지만 전차라는 것도 처음 보고 고층 빌딩도 처음 보고 신장로 4차선 이런 것도 나는 그때 부산에 중학교 시험 치러 처음 봤어요. 그런 생촌놈이었으니까 거꾸로 하면 내가 얼마나 고생에 대한 애틋한 적이 있는가. 고성읍에서 그 12년 동안에 나는 세 군데에서 살았어요. 태어나기는 수남도, 윤영기는 저 성내도 고성군청 바로 앞에. 오늘 그 군수실에 우리 저 군수님을 딱 뵈니까 우리 놀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동해동에서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업사무도 밑에서 살았는데 고성에 올 때마다 산소 그리고 내 친구들 아니 오늘도 와 있어요 지금. 저는 얼마나 좋은지. 고성이 지금 어떻습니까? 2012년하고 내가 데뷔를 해봤는데 고성은 인구가 15% 빠졌고 경남은 1%가 빠졌고 전국 인구는 2.8%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멸 위기 1번이다 경남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밑에 참고표로 되어 있는 전국 인구 구성을 한번 볼까요? 초인구는 아까 얘기를 해서 조금 늘었어요. 아동은 저 14살까지가 아동인데 아동은 한 4% 가까이 줄었어요. 대한민국 인구가. 노인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은 한 5%, 6% 노인은 늘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노인 왕국, 노인 천국, 우리 같은 노인 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동 가능 인구도 줄고 있지 않습니까? 고성에 작년에 120명 났네. 아가 120명 나서 고성에 산부인과가 있어요. 그럼 아는 어디 가서 났노? 120명 120명 보려고 산부인과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도시에도 지금 없어지는 판인데. 자,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81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0.8 한 사람도 못 낳아. 이런 게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겠어요? 세계 최저 수준을 언제부터 하고 있느냐? 20년 이상 초저 출산국 이게 참 검은 딱지를 우리가 붙이고 오고 있습니다. 정말 몇 번 강조하지만 심각합니다. 자, 이제 고성을 나는 우리 이상근 군수역이 앞자리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형식으로 할 거예요. 소통 간담회 해가지고 할 텐데 나는 그 결과 보고서를 보고 다른 데하고는 다른 군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걸 느꼈어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자세 이게 소통입니다. 소통을 지녀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미는 현황 쭉 그 책자로 나온 거 아마 여러분 좀 아마 보셨을 텐데 이게 한 200개 가까운 어떤 미는 중에서 빠진 부분이 여러분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빠진 부분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민원으로 제기된 것만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단기간, 중기간, 계획 중, 처리 중 이렇게 구분하고 설명까지 쭉 책자로 만들었다는 것. 나는 그걸 평가하고 이런 자세로 4년간 나가면은 고성의 희망, 국민과 신뢰는 더욱 쌓일 것이다 봅니다. 추진 과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 항공, 첨단 산업을 유치하겠다. 기업하기 좋은 고성을 하겠다. 난 이 부분이 특히 기업하기 좋은 고성을 만들겠다는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고성의 희망사항은 뭐냐? 구체적으로 나는 그것이 KTX가 들어온다 하는 거예요. 또 몇 년 후죠? 28년인가? 27년이든 28년 그 공사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확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나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KTX가 들어오면은 고성 저절로 좋아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내가 좀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KTX가 들어섰을 적에 천안하고 아산이 서로 싸웠어. 치열하게 싸웠어. 이걸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천에도 둘 수 없고 아산에도 두 군데 다 못 둔다니까. 서로 싸우다가 결국 어떻게 합의를 받느냐. 지금도 그대로 천안 아산역이야. 다 아시죠? 천안 아산역이 생기고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천안 아산 사람들이 만세 보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천안 아산의 경제가 팍 꺼졌어. 왜 꺼졌을까요? 천안 아산 사람들이 아니 KTX 타고 30분이면 서울 가는데 네? 뭐 아도 거기 가서 놓고 쇼핑도 거기 가서 하고 노래방도 거기 가서 불러야 이게 서울 폼 나잖아요. 네? 소주를 한 잔 먹어도 다 가는 거예요. 대전까지는 1시간이 안 걸려. 서울대전. 대전 좋다고 좋아지기는요. 대전 경기 싹 빠졌어요. 요즘 조금 살아나고 있어요. 거가대교 여러분 아시죠? 거가대교 어디까지 거가대교입니까? 거제도하고 가덕도 부산을 놓는 거예요. 아 멋있어요. 이거 좀 명물이지. 세계적인 명물이야. 그 거가대교 누가 어느 쪽에서 놓자고 했어요? 부산입니까? 거제도입니까? 거제도가 놓자고 했어요. 부산은 시큰둥해서.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나왔어. 놓고 나니까 거제도 돈이 어디로? 부산으로 싹 다 가버려요. 네? 부산은 가만히 완전히 부산이 그냥 사양화된 지역, 서구, 중구, 동구가 텅 떠가지고 강북동이 되살아났어요. 거제도 돈이 그냥 풀어버리니까. 이 인프라, 사회간접 자본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성을 위해서 KTX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데 준비 안 되면은 고성에 있는 거 그대로 다 나가요. 하나. 그래서 여러분이 끌어오는 거는 군수, 국회의원, 특히 국회의원이죠. 네? 도지사 역할이지만은 고성에 돈이 들어오게 하는 거는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왜 우리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 안 했지만 저출산이 네? 수도권 집중이 돈은 뭐까지 쏟아붓고도 왜 실패했느냐? 수혜를 받아야 할 쪽이 준비가 안 됐어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살아남은 생존 전략이에요. 지금 없어지는 도시 아닙니까? 여기가. 살아남으면 어떻게 살아남을까? 정말 철저하게. 여기 뭐 여당이 어디 있고 야당이 어디 있고 군수, 의장, 저 상공회의소 회장, 기타 등등 모든 사람 머리 맞대야 돼. 지혜를 탁 꺼내야 돼. 나는 고성이 분명히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우뚝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성 미래를 내가 고성군 자료 우리 최 의장이 준 거 고성군에서 만든 자료를 보니까 눈에 띄는 게 그야 스포츠 산업 도시, 깨끗한 환경 도시 이게 눈에 띄어요. 거기다가 아까 강조한 KTX 그리고 고속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인프라 깔려 있어. 여기에 관해서 특히 깨끗한 환경 도시 가지고 나는 이게 고성의 성부를 걸어야 되는 깨끗한 환경 도시다. 자, 도시 창고 해가지고 돼 있는데 영도에 가면은 내가 영도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영도의 흰여울 마을이라는 거는 아버지 어머니가 고성서 이사를 오셔가지고 결국 이제 영도에 들어가신 거기서 돌아가신 곳이 흰여울 마을. 고성의 흰여울 마을이 커피섬의 원조가 되어가지고 흰여울 마을뿐만 아니고 영도에 커피가 엄청나게 커피점이 들었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커피숍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주로 어떤 데냐? 이 쓰러진 창고 뜯어고쳐가지고 하고 주차장, 낡은 주차장하고 폐가가 된 아파트
뜯어 고치고 이래가지고 그게 커피숍으로 만들었는데 완전히 이제 영도, 도가 뭡니까? 섬도자인데 이제는 커피섬 영도 이렇게 핀여울 막 많은 우리 집은 그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커요. 여기 조그마한 골목이 있는데 바로 집 밑에는 바다야. 거기 한번 가면은요 경상도 말은 못 들어. 전부 서울 말이야. 젊은 아들이 바글바글해.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이게 커피섬 영도도 흰여울 마을에 젊은 애들이 찾는 것도 이게 부산시가 한 거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한 거 아닙니다. 무지요. 영도구 구청에서 한 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한 겁니다. 국민들이 만들었어요. 나중에 잘 되니까 구청에서 그냥 지원만 좀 해주는 정도. 쓰레기 뭐 이렇게 수거하는 거 잘하게 하도록. 이래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가 위대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훌륭하기 때문이지 뭐 위정자가 말이에요.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국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성 군민이 일어나면은 잘 됩니다. 그래서 일어날 게 뭐가 있느냐? 그 하기 전에 태화강의 기적이라고 내가 썼어요. 울산 태화. 울산은 산업화돼 가지고 막 엄청난 발전이 어떻게 됐어요? 울산의 상징인 태화강에 사람이 못 들어가요. 여러분 중에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철새 무리가 태화강 기름덩이에 그냥 범벅이 돼가 죽어가고 있는 그 사진, 한 10여 년 전에 그 기억나죠? 그런데 지금 태화강이 어떻습니까? 수영대를 하고 있어요. 네? 무슨 오리 수영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수영대. 태화강을 완전히 살려놨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공업단지, 산업단지에 태화강에서 수영을 해요. 사람들이. 한강도 수영하지 못해요. 태화강에 연어가 들어오고 있어요. 연어 알죠, 여러분? 뷔페 가면 꼭 나오는 게 연어 고기잖아, 그죠? 그 연어는 맑은 물에서만 태화강의 연어. 난 그 현장에 가서 직접 그 확인을 했어요. 울산시에서 해마다 방류를 하는데 그게 돌아오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니까. 그 물이 살아있으니까 연어가 오는 것이지 저 어디 알래스카에서 저 시베리아에서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그래서 울산이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오산 안창호 리버사이드 시티 한인촌 개조 이 얘기하려면 내가 몇 달 전에 저 도산 기념관에 가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백범 김구 선생 강연을 했더니 또 거기 대구서까지 소문을 듣고 해달라고 그러는데 도산 안창호 정말로 존경할 만한 애국자야.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그 한인들 맨날 싸우고 있는 한인들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리고는 LA에 저 캘리포니아주에 유명한 게 뭡니까? 오렌지죠. 오렌지 밭에 그 리버사이드 시티에 있는 오렌지 밭에 가서 주인하고 흥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캠프라 그래야 되나? 이거 하나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한인들이 들어오게 했어요. 들어가가지고 도산이 철저히 교육을 시켰어요. 바깥에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는 도산 안창호 직접 집안 청소를 직접 했어요. 이 미쳤나? 할 일이 없어. 그 소리 들으면서 소리였어요. 그랬더니 한인들이 자기들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바깥에 칠을 싹 새로 했어요. 그때 1,400불인가 1,500불인가를 주고 그때 100년 전에 1,400불이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한 15,000불이나 그 정도 15만 불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저 집을 탁 걷어 저 한인들한테 거짓말 하지 마라. 시간 지켜라. 그래 오렌지 익은 것만 따지 숫자 채운다고 설익은 거 넣지 마라. 이파리도 넣지 마라. 그랬더니 일본인이 훨씬 많았잖아. 일본인보다도 한국인들에 대해서 훨씬 인정을 받아가지고 한국인들이 돈을 더 주기 시작, 임금을 더 주기 시작.
주인이 그만다고. 1,500불에 빌리니까 4,500불에 빌렸어요. 주인이 한테 이거 갚으니까 주인이 도둑 돌려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인 해관 지어라. 그래서 도산 안창호가 한국인이 도산 안창호 이전에 캘리포니아에 온 한국인 하면 더럽이야. 더럽고 지저분하고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속이고 도산 안창호 확 바꿔놨어요. 그게 도산의 지금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신용과 신뢰가 확 달라진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못해? 고성만큼 이제 고성의 자랑거리 써놨어. 이거요. 이거 바다, 산, 들, 내, 섬, 논, 밭, 공용터, 고봉터, 오강터, 기타 등등 이런 거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없어요. 나는 잘은 모르지만은 내가 도시 전공가도 아니고 하지만 내가 느낀 걸로서는 도시는 남원이 참 좋다. 그리고 강원도에는 강릉이 참 좋다 했는데 남원은 바다가 없어요. 강릉은 좀 추워. 고성만한 데가 없어요. 고성이 자랑하는 것은 내가 그 다음 밑에 줄에 써놨죠. 물, 공기, 기후, 바람, 동네, 집, 사람이야.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물, 고성 물 참 좋습니다. 물이 좋으니까 고성 쌀이 좋은 거 아닙니까? 물이 앞으로 좋아야 뭐든지 해요. 인체에 있어서는 뭐 보배 같은 중에서 보배가 물이야. 그죠? 이 고성물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고. 공기 얘기 좀 할게요. 공기 얘기인데 우리 집 사람이 고성 한 번씩 왔다 가고 하면 기분이 달라진다. 나는 알아요. 서울 공기하고 고성 공기하고 다르거든. 야, 네가 산소 와서 절을 하고 그래서 조상에 다 엄덕을 받아서 그런 거다. 네, 그렇게 얘기해. 이 공기거든요. 제가 기관지가 무척 약해요. 아주 뭐 어릴 때부터 고질적으로 안 좋은데 서울에서는 오후만 되면은 이 시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오후만 되면은 나는 목이 잠겨요. 목소리가 확 잠겨요. 그런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5월 9일 날에 취임하고 내가 5월 10일 날 미국을 가가지고 한 보름 있다가 돌아왔는데 미국 그 LA하고 샌프란시스코 뭐 버클리 여기에만 돌아 있었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 오후가 돼도 내 목소리가 안 잠기는 거예요. 밤이 중이 됐는데도 목소리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 공기의 중요성. 미국의 첨단 산업기지 중에서 제일 우리가 한마디로 들을 때 어디야? 실리콘밸리 아니에요. 실리콘밸리가 형성이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공기 좋은 거. 이거요. 공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 대한민국의 동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죠? 일본이 있죠. 대한민국 서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죠? 중국이 있죠. 옛날에는 태풍이 오면 일본이 다 막아줬어. 네? 그래서 일본 덕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봤어요. 근데 요새는 태풍이 바뀌어가지고 바로 또 이쪽 남해안으로 바로 치고들어. 그런데 일본이 요새 한국 덕을 톡톡히 보고 있어요. 왜? 중국 이 똥대가루들이 다 섞여가지고 막 그게 황사에 뭐가 오는 거 우리가 다 마시주고 있잖아. 일본은 안 가, 못 가. 일본까지. 예? 우리 일본 보고 돈 내라 해야 될 판이야. 근데 대한민국에서도 고성이 공기가 제일 좋습니다. 제주도보다 좋아요. 왜 좋으냐? 자, 바다가 서러가 있지. 거기다 지리산이 막아지. 그래서 고성이 공기가 좋은 거예요. 예? 오늘 사천공항이 결항이 될 뻔한 거 왜냐? 사천하고 고성하고 위도가 같은데도 거기는 눈이 왔어. 고성 눈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내가 그 얘기하니까 그러더라. 상리 고개를 넘는가 하고 안 넘는가 하고 3도 차이가 난다. 얼마나 이 위치가 공기 좋지. 자,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의 전자공장을 어디다 지었어요? 중국 시안에다 지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철수했어요. 정치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말 못하는 이유가 공기입니다. 시야는 그 모래바람이 오니까 그 공기, 전자장비, 첨단장치가, 예? 물론 그 안에는 완전히 저 멸균 시설하고 그 공기 정화하지만은 그 비용이, 사람들 출퇴근하면 옷에는 아무도 들어가요? 아무도 들어가요. 엄청나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공기를 가지고 앞으로 기업을 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오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공기 제일 좋은 데 어디냐? 고성이 돼요. 거기다가 고성은 고성 사람들을 우습게 봤던 통영에도 치여, 옆으로 가면은 왼쪽으로 가면 진주에도 치여, 조금으로 가면 마산 창원에도 치여, 저쪽 거제도 치여, 부산 김해에는 말할 것도 없어. 이게 치웠는데 이제는 고성이 제일 요지에 앉아 있는 거야. 아니 공항이 1시간 안에 공항이 2개 있어. 이런 데 있어요? 대구에 1시간 안에 공항 2개 있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고성이 살릴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으로 해나가면은요, 엄청난 부가가치가 형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있어요. 고성 좋다 하는데요, 고성이 뭐가 지금, 고성이 색깔이 없어요. 고성 색깔 뭡니까 이거? 고성 색깔 뭐예요? 세계의 아름다운 도시들을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그 도시를 보고 있다. 아름다운 도시들이 도시마다 색깔이 있어요. 집들이 이뻐요. 예? 뭐 고성만 그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웬만한 도시는 집들이 형편없어요. 예? 공장처럼 지었어. 관공서도 딱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어. 누가 봐도 저 관공서구나. 권위주의 시대도 아닌데. 내가 지금 고성, 고향 냄새 맡다가 한 바퀴 돌아. 내가 졸업한 고성 초등학교 색깔이 참 이쁘더라고. 네? 얼마나 저렇게 큰 돈 안 들이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고성의 자연불학이 얼마나, 고성 전체를 색깔을 입히기에는 돈이 많이 들 테니까 자연불학이 얼마나 많아요. 자연불학 한두 세 개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 네? 이 색채 조화감이 있는, 그리고 산과 들과 집이 어울릴 수 있는 색깔을 왜 못 만들어요? 그러면 이 동네 한번 성공하면 저 동네 한번 성공하고 하면요, 고성의 색깔이 나옵니다. 나는 옛날에 충무시라 그랬잖아. 충무시는 하얀색이다 어쩌고 해서 참 좋았어. 충무 딱 우리 어릴 때 가보면 하얀색 바다와 푸른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색 건물이 어울려 충무시 좋다 했는데, 이게 시장 군수가 등한시하니까 들쑥날쑥 돼버렸어. 색깔이 없어. 잃어버렸어. 그렇게 이런 말 하면 충무사가 개판돼버린 거야. 자기 색깔을 만들어내는, 이 전원하고 어울리는, 이 아름다운 것과 어울리는 그런 색깔을 가지면은요, 사람들 몰려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내 고향 고성이 돈이 많고 사람이 북적대 가지고 공해에 찌드는 그런 산업도시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고향, 내 고향 고성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사람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살만한 도시, 그런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아름답고, 깨끗하다는 것은 몸도 마음도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봉사도 잘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살만하고, 더구나 여기에 우리 이상근 군수를 비롯하는 공무원들이 규제라는 규제를 없애버려요. 아까 뭐라고 좋은 말 하던데, 간여는 하더라도 간섭은 안 하겠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규제는 철폐하고 진흥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고성은 첨단산업, 소재산업, 특히 신소재산업, 탈공해산업,
유치하는 데 가장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제 눈뜨기 시작했어요. 대기업들도 이 고성이 가지고 있는 이 입지를 살려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고성이 5만 명 걱정 안 해도 나는 된다 생각합니다. 사람은 잘 살려고 하는 것이지 고생하면서 좀 살려고 안 하는 겁니다. 잘 사는 것은 무엇인가? 행복의 길은 무엇인가? 깨끗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동네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